주택법에서 7문제를 출제하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어요. 222페이지. 그래서 부동산을 하시다 보면 오늘 배우는 주택법이 제일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뉴스 나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오늘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법 제목이 주택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주택법이다. 7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제일 먼저 주택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주택이 뭐냐라고 하면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되어 있죠. 아파트 보세요. 건물의 일부. 그죠? 아파트 1301호 따로 등기하잖아요. 건축물의 일부도 주택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부속 토지를 말하며 옛날 기출문제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 그럼 틀려요. 자, 종류를 보면 단독주택이 3개죠. 공동주택 3개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단독주택 4개, 공동 4개, 아연다기, 단다다공 하는 거 있지요. 건축법. 이건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은 일반에게 공급할 수 없는 것은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단다다공 할 때 공관이죠, 공관. 공관 장관이 되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총리가 돼야 총리 공간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숙사 없죠? 기숙사는 이건 준주택으로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 다행히 올해부터는 책형이 A형, B형 나눠지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하나의 형태로 시험을 냈더라고. 번거로우니까. 다행히 이제 책형이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 매년 다릅니다만은 건축법이 먼저 인쇄가 되고 주택법 뒤에 올 수도 있고 주택법이 먼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나오는 주제인지를 알고 봐야 돼요. 주택법은 단독이 몇 개? 3개. 공동도 3개. 공간, 기숙사 안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고 개별 개념은 건축법을 빌려 쓰기 때문에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참 잘 나오는 게 국민주택. 우리 교과서를 보면 222페이지에 하단에 박스 있죠, 맨 밑에. 민영주택은 뭘 말한다고요? 그냥 떠들어보는 거예요. 국민주택을 제외하면 전부 민영주택이야. 민간이 건설하고 이러면 다 소용없어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건 전부 뭐라고요? 민영주택. 그럼 국민주택이 뭐냐고. 그죠? 자, 위에, 박스는 저 위에인데, 국민주택은 다음에 해당은 잘 보세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그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1호 1세대란 말 나왔죠. 단독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고 공동주택으로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독으로 지을 때 호, 공동주택은 세대란 말 쓰거든. 1호 1세대당 얼마 이하를 말한다. 85. 그래서 이제 글씨체가 갑자기 확 커지잖아요, 이렇게. 그거 이제 중요한 거라 제가 키운 거예요. 책은 똑같아요, 책은 똑같아요. PPT 만들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은 전용 면적 얼마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대형 기준이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보통의 국민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시골의 읍면 지역에서는 85가 아니고 100제곱미터까지 허용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주택이란 보세요. 이 둘 중에 하나. 국가가 짓는 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짓는 얼마 이하? 85 이하이거나 누가 짓는지 관계없더라도 국가 지자체 재정이란 말 나왔죠. 국가나 지자체가 돈을 투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택도시 기금이란 얘기. 옛날에 국민주택기금 용어가 바뀐 거예요. 의 자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이고 얼마 이하? 85. 그러면 주로 나오는 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짓는 84제곱미터의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맞아, 틀려요? 맞는 거지. 그렇죠? 국가나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이 넷 중에 하나가 짓는 얼마 이하면? 85 이하면 국민주택이니까. 또 누가 짓더라도 돈이 어디서 왔냐? 국가 지자체 아니면 주택도시 기금에서 자금 지원으로 짓는 85 이하도 국민주택. 그러니까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은
단일한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의적 개념이에요. 그죠? 자치단체가 짓는 84제곱미터 있는 아파트, 국민주택이 된다. 맞죠? 그렇게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데, 공동으로도 짓고 단독으로도 지을 수 있다 그랬죠.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는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화장실 면적을 포함하고 제외하고. 자, 공동주택은 외벽에 무슨 선? 내부선. 자, 외벽에 두께가 있으면 우리가 건축국 배우는 때도 나왔는데 외벽에 중심선이 아니고 건폐율 들어갈 때는 외벽에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 건폐율 들어갈 때 건축법은 외벽의 두께가 30cm면 15cm까지 포함하는 거고 이건 외벽의 내부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외벽 두께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묵지수다라고. 공용 면적은 다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있죠. 공법 참 양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공부할 양이.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냥 메모하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어차피 수도 없이 나올 거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지을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고 안 받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어떤 걸 말하냐. 도시형 생활주택 1인이나 2인 가구, 소형 가구를 위한 제도를 만들었다가 나중에 막 너덜너덜하게 개정을 했는데 300세대 미만이란 말 나왔죠. 그걸 꼭 체크하셔야 돼요. 300미. 그러면 300세대인이라면 틀렸죠. 299세대 이하로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작년도가 작년에 시험에 300세대인 뭐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해서 틀리게 낸 거예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을 수 있습니다. 300세대부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못 짓습니다. 왜 300세대 미만으로 짓게 했는지 궁금하죠, 잠깐? 얘기해 준 것 같은데.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으로 지으면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관리비가 많이 나오지. 경비 두고 막 직원 두고 해야 되니까. 그러죠? 도시형 생활주택 저놈이 원래 만든 취지가 1인 가구, 2인 가구, 아니면 소형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이 쉽거나 전세 구하기 쉽게 만든 제도예요. 생활비 덜 들게. 자동차 주차장 없어도 되게. 그런데 관리사무소 더 해야 되고 막 이러면 일반 아파트하고 다른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에서 빼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300세대 이상이면 반드시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300세대 미만으로만 지어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물론 국민주택 규모 85보다 크게 지으면 안 돼요. 에 해당하는 종류가, 소형주택이 있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종류 몇 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이나 다세대를 하나의 단지 형태로 짓는 거니까 시험에 낼 건덕지도 없고, 저 소형주택이라고 돼 있죠. 개정되기 전에는 원룸형 주택이었다고. 원룸형 주택이었는데 원룸형으로만 짓게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서 모여서 집을 사거나 새를 구하기가 살기 불편하잖아요. 그 원룸형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또 개정을 해서 방을 최대 막 2개, 3개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원룸형이란 단어는 못 쓰는 거지, 이제. 그 소형주택. 그래서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라. 자,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 60. 이게 원래 50이었다 60을 키워준 거예요. 전용 면적 18평이니까 한 3사람 신혼부부, 애기 하나, 이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여러분, 전용 면적 18평이면 좀 괜찮아요. 그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짓도록 하고 있고, 그래도 50에서 60으로 키워준 거예요, 사실. 그 60은 뭐 10개 뭐 있어. 일단 욕실, 부엌 설치해줘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을 때, 30 이상일 때로 하니까 둘이 합치면 얼마? 60이죠. 30제곱미터 9평 미만으로 지을 때는 욕실하고 뭘 제외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하는데 지난 시험에 이거 입으로 떠들어야 되거든. 욕실, 보일러실 제외라고 돼 있죠. 욕실과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이 얍삽이들 총으로 쏴 뿌릴 수도 없고 바꿔놓은 거예요.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어 분양할 때는 욕실하고 뭐를 제외하고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 이때 이제 진짜 원룸이지.
그죠? 근데 30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 굳이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해도 괜찮다. 30제곱미터 이상을 지을 때는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을 몇 개까지 3개 이하의 침실을 만들 수도 있다. 그 밖에 공간을 구성할 수 있고, 운은 쭉 전체 3분의 1 넘지 마라. 자, 그 외울 것도 없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지으라고 그랬지요. 도시지역에서 짓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형주택으로 지을 때는 전용 면적 얼마 이하? 60이야. 그것을 설치할 때 욕실 부엌 설치해줘야지. 뭐 차라도 한잔 해먹어야 되니까. 30 미만이면 욕실, 보일러실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 진짜 원룸. 30 이상이면 침실을 최대 3개까지 뽑을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지하층에 설치하지 마라. 당연한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 교과서를 보면 큰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하고 소형주택도 함께 지을 수 없는데 다만 예외가 있죠. 자, 박스에 기억 보면 소형주택과 옛날로 치면 원룸형이거든. 소형주택하고 전용 면적 85 초과한 주택 한 세대 함께 짓는다 이 말 나왔죠. 그래서 한 5층까지는 원룸으로 옛날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위에 층을 주인 사는 집으로 이렇게 짓는 건 허용을 하겠다는. 80 이하는 기본이니까 85 초과는 한 채 정도 같이 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중요한 준상이. 준주거하고 어디에서? 준주거, 상업지역. 준주거 참 저래서 좋은 거예요. 준주거 용도 지역이.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는 소형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같이 짓는 것이 허용이 됩니다. 일반 주택하고 원룸을 같이 막 섞고 싶다. 그래서 준주거나 상업지역에 땅 사면 돼요. 그죠? 자, 소형주택하고 일반 주택을 함께, 일반 아파트를 쫙, 그 다음에 원룸 한 5층 이렇게 쫙 같이 짓고 싶다. 용적률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디? 준주거, 상업지역.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에 용어가 준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준주택. 준주택에 해당한다, 안 한다. 얘들은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분류돼요. 주택이 아닌데 용도는 주거시설로도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5단옥이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대가리만 외웠다가는 오피스텔은 괜찮은데 다가 다중주택인지 뭘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자가 또 노이자 시설인지 노인 복지 주택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 입으로 떠들어야 돼요. 오피스텔. 자, 오피스텔은 원래 건축법은 업무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순간 세법상 주택으로 과세 때려버립니다. 그래 아파트 한 채 있고 오피스텔 하나 더 있다. 주거용이다. 그러면 2주택 돼요.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500 미만 500 이상 관계없이 준주택.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자,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아니고 준주택. 그러죠? 건축법은 공동주택. 자, 여러분 지금 하는 게 무슨 법이요? 주택법이에요.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뭘로 분류? 준주택. 저걸 자꾸 연습해야 돼요, 연습. 준주택 종류 몇 가지요? 4가지.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 부대시설하고 복리시설 구분하는 걸 퉁퉁퉁 시험 내는데 주는 문제예요, 주는 문제. 이런 것들은 그냥 주워 먹으라고. 이 용어는 꼭 나오거든, 시험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그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시설이라고 돼 있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 해. 그럼 복리시설이에요. 보세요, 놀이터 애기들 와글와글 하라고. 요새는 아파트 새로 지을 때 놀이터에 CCTV 설치돼가지고 집에 마당에 앉아, 집에 있어도 다 보잖아,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이상한 바바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하는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럼 그것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건생, 아파트 단지 안에 세탁소, 수포, 가게들 얘기하는 일종이죠. 건생 건물. 와글와글 하잖아요. 유치원 애기들 와글와글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와글. 경당 어르신들. 공동시설. 그러죠? 얘들은 뭘로 분류? 복리. 근데 부대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없어. 주차장에 모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담장, 단지 안에 도로, 설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관리사무소하고 경비실은 꼭 신경 쓰라고 그랬죠. 관리소장님, 경비 아저씨 둘이는 뭘로 불려? 부대시설. 그래서 관리소장님하고 경비 아저씨 만나면 부대시설께서 어딜 다니시냐고. 가만히 있어라. 부대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소장님하고. 그죠? 쟤를 복리시설로 시험 냅니다. 방범 설비. 적어도 당연히 부대. 자, 그 다음에 지금 5번의 세대 구분형. 이건 뭐 지금 뭐 안 해도 시험 안 나오니까 이게는 거의 뭐.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주택단지라고 있나요? 아, 야, 진짜 단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 3개가 있죠? 다만 이하를 보셔야 돼요.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시설로 분리됐다. 그 아파트를 1000세대 짓는데 그 단지 중간으로 철도나 고속도로가 지나가면 별개 단지란 얘기지. 그죠? 이런 시설이 지나가면 별개 단지예요. 하나의 단지가 아니고. 그런데 시험에는 그러면 별개 단지에 해당하냐 안 하냐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는데 21, 8도 2개만 알면 되지 뭐. 얘들 절대 틀리게 내지 않지. 철도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나가면 별개 단지고 자,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 지나가면 21. 도시계획 예정도는 8m. 그러면 15m의 일반 도로가 지나간다. 하나의 단지다, 별개 단지다. 하나의 단지지. 15m 폭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지나간다. 그럼 별개 단지지. 8m 이상이니까. 21, 8도. 이거 2개는 외워놔야 돼요. 아니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한 장 더. 22, 8도 오케이?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우리는 머리 안 좋은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래서 오래 산다고. 머리 좋은 놈 빨리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은 우리는 어떻게 입으로 수업 시간 자꾸 떠들어야 돼. 이 리모델링이 야, 이게 PPT를 보니까 15년 굵게 됐네. 그죠? 30% 굵게 되고 증축하고 막 15%막 3계층, 2계층 나왔죠? 야, 이거 시험에 참 잘 써먹거든. 저 뒤에 리모델링 허가하고. 자, 리모델링이 뭐냐? 우리 교과서요. 대수선 동그라미하고 찾아서 그 다음에 니은에 증축 동그라미 왔어요. 주택부에서 리모델링은 뭐하고 뭐? 대수선하고 증축, 개축을 말한다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면 증축을 위한 리모델은 사용검사 또는 승인일부터 몇 년 경과된 것? 15년. 재건축이 30년이거든. 아파트 리모델 합시다. 그래서 요새 지금 원희영 국토교통부에서는 일기 신도시들 있지요. 안전진단 면제해가지고 재건축을 좀 활성화시키겠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전문가가 그 일기 신도시가 지어진 게 200만 호 공급하겠다고 하는 노태우 대통령 공약으로 87년도에 200만 호 짓겠다 해서 88년, 89년, 90년도부터 지은 아파트들이에요. 자, 그러면 일산, 분당, 평촌, 여기 상동, 부천역 있잖아요. 일기 신도시들이거든. 얘들이 재건축 들어가면 국가는 감당하겠냐라고 해요. 200만 호를 그러면 어디는 재건축하게 하고 안 하게 할 자신이 있겠냐. 200만 호를 짓기 시작하면 전 국토가 공사판 될 건데 그 건축 폐기물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자재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고 그다음 전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있냐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뭐냐면 완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 골조는 남겨놓고 리모델링하면 콘크리트 폐기물 진짜 엄청난 걸 막을 수도 있고 돈도 덜 들이고 기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용적률 좀 더 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나는 그 기사가 더 맞더라고. 대대적으로 재건축한다 그러면 야, 만약에 분당 일산 신도시를 오케이 해놓고 재건축하겠다. 그러면 여기 부천 상동하고 뭐 다른 일기 신도시는 가만히 있겠냐고. 절대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떨어지고 당선되고 결정할 텐데 그냥 훅 찔러놓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새 또 리모델링이 약간 각광을 받는 게 15년 지났잖아요. 그러면 전용 면적 몇 프로? 30%씩 늘어나는 증축을 위한 리모델을 할 수 있는데 세대별 면적만 늘어나면
리모델링 비용을 그대로 조합원들이 내야 되지만,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떨어지지만, 자, 세대수를 늘릴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그 늘어날 수 있는 면적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가 1000세대면 115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 더 지으려면 어떻게? 위로 가야 되겠지. 기존 아파트 골조 위로. 이걸 수직 증축이라고. 그래서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15층 이상 아파트일 때는 자체가 튼튼하고 어차피 고정 하중이 있으니까 한 3개층 정도 올릴 수 있고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만 올리라. 이건 시험에 무척 중요합니다. 자, 15층 이상 아파트는 한 3개층 올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3층, 14층 이하는 2층. 자, 다시 칠판 보세요. 리모델링이라 하면 뭐하고 뭘 말한다고? 대수선만 하거나 증축을 위한. 자, 증축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떨어지고 몇 년? 15년 경과한 공동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 30%까지 늘어난다. 그 범위 안에서 세대별로 덜 받더라도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세대수 늘리는 방법은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이런 용어들을 자꾸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수직 증축형. 자,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연습을 몇 번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구라는 것은 쿠팡으로 공동구매가 아니고, 여러분 공구만 나오면 부들부들 떠는 엄마들이 있어요. 막 구매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부들부들. 그래서 공구는 공사를 구간별로 따로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 밑에 박스 밑에 2번 공구별 세대수 A 공구, B 공구 나눠서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A 공구 최소 몇 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 300세대. 그래서 공구별로 나눠 할 때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요거 227페이지에 간선시설이라고 있죠. 자, 이거 시험은 이제 간선시설이란 게 뭐냐면 30일에 거기 있네. 그렇지. 여러분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있죠. 이게 간선시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기간시설이고, 아파트를 1000세대 새로 짓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도로하고 상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가스 이거 다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안에 이런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동종의 기간시설에 서로 뭐하는 것?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제 공법 밴드에 자료 하나 올라간 거 보셨어요? 그 빈칸 메꿔보세요, 그거? 이게 시대 흐름에 이래가지고. 그 빈칸이 읽어서 메꿔질 때 하나 주워 먹는 거거든. 80개 주제 돌파하기라고 해서 어제 첫 번째로 광역도시계획. 서술식으로 나오니까. 그거 빈칸 채운다 이렇게 하면 채워지면 문제 무조건 풀리거든요. 그래서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 구역 안에 있으면 가로치고 누가 지정한다. 둘 이상 시도에서 걸치면 누가 지정한다. 요런 그 빈칸. 날짜 이런 거 있잖아요. 빈칸 채우는 거예요. 안 해봤네요? 그래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해보셔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그 주제별로 시험에 거의 뭐 매번 나오는 거. 이 주에 제가 쫙쫙 한 달에 일주일에 한 2개 정도씩 해가지고, 어제는 내가 처음이라 답까지 같이 넣었는데, 그 다음부터 답을 안 넣고, 그걸 딱 해서 해설 강의를 한번 간단하게 해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걸 잠깐씩 하면서 지나간 거예요. 똑같은 진도를 안 하고, 지나간 걸 하는 거 일부러. 크로스로 되게. 그래서 책을 한번 쓱 읽어서, 한번 문장을 채워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휴대폰으로 수시로 한번 보세요. 명작 공법이라고 첫 페이지에 항상 나오는데 여러분들 신경도 하나도 안 씁니다. 데일밴드 그런 밴드 말고 네이버 밴드 알지요? 거기서 매일 기출문제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 간선시설 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려면 이렇게 박스 처리해놓고 빈칸 채우던 거예요. 아파트 지을 때 단지 안에 이런 기간시설을 동종의 단지 밖의 기간시설을 서로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하냐 이렇게 간선시설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메꿔보면 정말 효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용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골라봐라. 지금 무슨 법이가요? 주택법을 묻는 거예요. 건축법이 아니고. 그러면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요, 아니요? 뭐죠? 공간은? 기숙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죠?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니은, 리얼, 미음. 문제 오케이? 그렇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정도 레벨. 자, 그 다음에 소형주택 요건. 틀린 것은 욕실, 부엌 설치해야지? 30 미만이면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으로. 그죠? 그러면서 얘는 맞는 거. 자, 얘는 이번에 이제 개정이 또 됐어요. 살짝 개정된 걸 넣어서 완벽한 조문 만들다 보니까 수정을 한 기출문제를 길어진 거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85면 소형주택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30제곱미터 이상 30 미만이니까 합치면 60이잖아요. 그죠? 실제 시험 이렇게. 지하층 설치하지 말고. 자, 용어 또 보고 30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내면서 별개의 단지 21팔도 있지요. 그걸 수시로 물어봤다니까. 자,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단지입니까? 21팔도. 맞는데? 맞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일반 도로는 폭이 20m,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근데 여러분 초과 이런 거 시험이 잘 안 내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은 다가구 주택이 포함 안 됩니까? 단독은 단독, 다중, 다가구지. 공간이 제외되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기숙사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지. 이거 올바른 거니까 1번 나왔으니까 다 틀리겠죠. 공동주택은 기숙사 포함돼요? 아니지, 그거는 준주택이지. 그 다음에, 자, 주택이라고 했는데,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데, 부속 토지도 포함하고 제외하고, 포함하지. 자, 놀이터, 건생, 우구르굴, 유치원 애기들, 운동화상 우구르굴, 이런 것들은 복리, 야는 난방공급시설은 부대, 복리시설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